여러분 그 5장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어떠한 그 발전적 형태를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시대가 오는 시점을 이제 특이점,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말로 그 영어로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제 그 발생할 수가 있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정의를 해서 연구나 개발하는 사람들, 활용하는데 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강령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었고요. 해외에서 시작이 됐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먼저 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싱귤러리티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지능을 가진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특이점. 그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지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을 따라갈 만한 게 없다. 라고 하는 시점. 그게 뭐 절대적으로 뭐 얼마, 뭐 IQ가 얼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능의 폭발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사실은 그 전에 또 뭐 폰 노이만이라든지 뭐 앨런 튜링도 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시간이 이제 가면 이제 현재는 뭐 요 정도가 인공지능의 지능이고, 이게 이제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뭐 100, 120, 30, 40, 뭐 그거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은 이렇게 막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죠. 뭐 시대가 지나더라도 사람의 지능은 이제 이렇게 뭐 서서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서서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지는 않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알고리즘들이 개선되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이제 그 지능이 폭발됐고 싱귤러리티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예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죠. 앨런 튜링의 스승님입니다. 그렇죠? 수학자인데 유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유럽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앨런 튜링을 이제 가르쳤고, 앨런 튜링한테 졸업하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뭐 연구하자 이랬는데, 앨런 튜링은 이제 거절하고 영국으로 가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생명을 구한 건데, 처칠 수상이 약간 좀그 공적의 그 어떠한 그 무게를 그쪽에다 넣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 암호를 해석한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컴퓨터 과학의 시작이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빙굿이라는 사람이 진행해 보고, 상당히 옛날에 벌써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아예 썼어요. 이 사람이 커즈와이라 그래서 윤리강령에 참석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이. 이건 더 싱글러리티 이즈니어. 여러분들 좀 시간 되면 이 책을 한번 반드시 좀 읽어보시기를. 이 사람은 예측하기 2045년. 지금부터 한 25년 후에 온다는 건데, 상당히 좀 이제 2005년에 벌써 40년 후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상당히 특이점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어라는 사람의 법칙을 인공지능에 적용을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얘기인데,
그 컴퓨팅 속도가 그 2배 가까이 하는 시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마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 30년 후에 그 특이점이 올 것이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드코우스키라는 분, 요 분이죠. 그래서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컴퓨터의 이게 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하드웨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286, 386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의 펜티엄, 다음에 뭐 기가 테라 단위의 속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광,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좀 봤을 때 무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의 속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데 그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할까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무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상당히 그 하드웨어 속도를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속도가 보면 여기 이 사람이 말한 법칙이 많이 맞아 들어가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그러면 무어의 법칙을 인공지능의 그 어떤 특이점에 적용을 해봤더니 앞으로 30년 후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생겨날 것이다. 그게 뭐 사람의 형태든 휴머노이드 형태든 뭐 다른 시스템 형태든 간에 이 사람도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멸종, 인간이 지배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컴퓨터 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자고 그 특이점이 발생하는 시점을 슈퍼 AI가 도래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좀 그런 게 생겨날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한 슈퍼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다르긴 하는데 시점적인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미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뭐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앞으로 30년 후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좀 이제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2045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이점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2045년 앞으로 한 25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과 보편적인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생겨나면서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사람의 생활을 지배할 것이다.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나 협회들 정부에서 윤리 강령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이죠. 이분도 이제 뭐 우리나라 교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말씀드렸었죠.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이분이 이제 김대중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오셔가지고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요번에 이제 대통령한테 와서 이제 인공지능. 이분이 그래도 이쪽 페퍼라는 거 있죠. 일본에서는 그래도 서비스 로봇 개발에 어떤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고 이 양반이 뭐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어떤 금융산업, 블록체인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표로 보면 우리가 사람의 지능을 평가하는 잣대는 일반적으로 인텔리전트 코션트라 해서 IQ라고 얘기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거의 사람의 2배가 넘는 10배 아니라 100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0 정도가 특이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을 한다는 거죠. 얼굴 모양을 보고 말하는 톤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도 그거에 맞는 페퍼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인 창의성,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회의 섞인 목소리를 좀 하고는 있는 거죠.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뭐 저 바나나 안에 이렇게 레몬, 저기 키위, 지도를 그리는 거, 오렌지, 사과 안에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은 창의적 발상, 디자인 쪽에 좀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창의성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그 인공지능의 로봇이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디자인 쪽만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의성까지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는 또 창의성을 이렇게 좀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못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사각형이라는 게 가로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가 똑같고 세로 길이가 똑같고 각이 90도이고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학생은 찢어져 있어서 이게 얼마나 창의적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사행시를 지어라. 엄마는 마들, 아빠는 파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요약하기는 거는 이제 긴 글을 요약해서 빨리 이해하기 위한 건데 길면 지루하니까. 이것도 뭐 상당히 독창적인 생각의 사고에. 그 다음에 뭐 숨바꼭질 할 때 못 찾겠다 그러면 뭐 못 찾겠다 얘기해야지. 애들아 우리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창의적이라고 저기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과연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양한 그 영역들 중에 창의성 부분은 뭐 인간의 영역을 못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게 창의적인 거를 이제 못하더라도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게 전쟁이죠, 전쟁. 그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독재하고자 하는 권력의식이 생기게 되면 스스로 이게 상당히 이제 사람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장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도 사실은 드론을 통한 그 자율살상 무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시도고 하지만 그 개발하는 건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나쁜 의도로 개발하는 의도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윤리강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가 가장 위험한 거죠. 여기 공격용 자율 드론이 가장 위험하죠. 그렇죠?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가지고 그 이미지 인식 기능을 갖춘 드론이 그 이미지를 입력을 시킨 그 사람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상당히 위험한 또 이제 폭탄을 싣고 가서 특정한 인물이나 건물 뭐 이런 걸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지금도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규정을 이제 각 나라에서 특히 유럽과 구글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7가지인데요. 개발자들이 제어하는 규칙, 기준들 정의를 하는 거고 연구 대상자들이 해야 될 거, 연구 과정이나 내용 조작하지 말아야 된다. 사회적 문제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해야 된다. 윤리적 문제를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재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예방적 차원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시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 대부분의 그 영역들 중에 챗봇이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챗봇은 채팅하는 로봇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답하는 건데 욕을 한다는 거죠. 좀 이제 사람의 기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과거 내용을 분석한 후 또 약점을 잡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그 유럽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 기술 개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어떤 그 도시 산업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이제 그 서비스 할 때도 그렇고, 그 다른 어떠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정보 보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하게 유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뭐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그 투명하게 개발되고 관리돼야 된다. 또 그다음에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실라오마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그 스티븐 호킹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싱귤라리티 이즈 니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공동 성명을 했어요. 이거 23가지인데 아실로마 AI 프린스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것도. 그게 23가지가 보면 그 연구 문제, 윤리와 가치 13가지, 연구 문제 5가지, 요거 13가지, 그 다음에 5가지, 23가지. 그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인공지능 위험에 대처하는 거, 그 다음에 인류에게 유익한 지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초지능은 이제 싱귤러리티 이후의 시점이라도 인류의 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경쟁은 좀 과도하게 한 경쟁은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선진 국가들이 이걸 지켜주냐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실로마 원칙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5가지를 좀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유익한 지능, 연구 자금, 그 다음에 정책 기반자 간 교류, 그 다음에 협력, 신뢰, 투명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연구 문제를 이제 짚고 있고, 13가지도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안전과 보안, 도덕적 의미,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 존중, 개발하는 프로세스 있죠. 자율무기 경쟁 방지. 이게 이제 금지를 못 시키는 거죠. 방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아실로마 원칙,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핵심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장기적으로 봐서 싱귤러리티까지 보면 AI 역량, 계획과 관리, 위험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엄격한 안전관리, 통제의 대상, 초지능의 공공성, 개발한 초지능은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나라나 특정 국가에서만 소유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장기적으로 봐서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짚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 좀 보면 구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7가지지만 좀 보면 아까 아실로마 원칙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이익이 되는 거, 불공정한 편견, 이게 이제 정보화 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건데, AI에 따라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효율화되고 그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거기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AI의 서비스를 혜택을 못 받는 어떠한 지역, 그룹, 사람, 집단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AI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편타당성, 아까 그 공공성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싱글리러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지능보다 높은 AI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를 이제 갖고 학습에서 구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를 스스로 학습해서 구현하게 되면 상당히 인간이 지시해야 되는 거와 통제해야 되는 거에서부터 얘가 통제 불가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I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칙, 사전에 정의된 어떠한 룰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AI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도 어떠한 규제나 어떤 인간의 통제에 따라서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원리, 어떤 알고리즘 구현이 돼야 되는데 모든 휴머노이드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인간의 지시라든지 통제를 못 받게 되면 자율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악의적인 의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집단이나 연구자, 개발자들이 늘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원리 원칙을 이제 AI에서도 그 AI 개발하는 구글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협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인류의 행복과 발전,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성, 인공지능 인류와 안전, 이거를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사전에 좀 진단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싱귤렐러티가 오기 전에 이러한 윤리강령을 다 만들어 놔야지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예방 차원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고려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윤리강령에 따라서 아마도 물론 이제 그 법을 제정하는 건 저희들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개발화가 되면 상당히 많은 법 조항이 또 생겨날 거고, 특히나 요즘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하는 주체를 정의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험 문제라든지 그 사고 났을 때의 처리라든지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오류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그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자율주행차만 AI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간의 모습을 갖춘 휴머노이드 성격의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날아다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당히 법률적인 토의도 윤리강령의 제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쨌든 생명이나 재산권, 개인정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제 검증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5장에서는 그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인공지능의 그 어떤 분류 단계에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위크에서부터 스트롱까지의 어떤 시점적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2045년 이후에 상당히 새로운 모습의 싱귤렐러티가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지능을 넘어서면서 사람의 생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샬로마 원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EU에서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협회 정도에서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법률이라든지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영역들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토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그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보고 여기가 그 인공지능 경험도 그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 있는 것도 실습을 한 번씩 좀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현재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그래서 뭐 구글 번역기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들어가서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초기 수준의 알고리즘보다 상당히 개선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인공지능 경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